마신 김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팟캐스트 마신 김에 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용입니다. 오, 이번 주도 건강하게 우리 이렇게 만나졌네요. 지난주 잘 지내셨는지 안부 인사 가볍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 슬슬 장마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날이 계속 습하죠. 비도 오고 근데 비가 약간 여태까지 우리가 한 2000년, 2010년 이렇게 지나왔던 시절들의 장마와는 조금 다르게 약간 스콜성으로, 단발성으로 비가 왁 내렸다가 그치는 그런 장마가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가끔 이렇게 자다가 새벽에 천둥번개 치는 소리에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까 하면은 비가 막 미친 듯이 내려서 아, 진짜 출근하기 싫다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비가 그치기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습도가 유지되는 그런 와중에 또 날은 계속 더워지고 있는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날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추천드리는 가전제품 제습기 하나 집에 들이시는 건 어떤지 제습기 광고 같은 거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 한 몇 년째 주변 사람들에게 제습기가 꼭 있어야 된다. 여름철에 제습기 하나 장만하셔라. 이런 식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자취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방이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그냥 에어컨 틀면 되지 뭐 이러는데 아니요. 제습기가 있을 때 그 바삭함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몇 년 전에 계속 요 몇 년 동안 날이 계속 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계속 왔다가 해는 안 나니까 이 습기가 날아가지 않고 계속 공중에 머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매장에서 일할 때도 에어컨을 아무리 쌩쌩 돌려도 공기 자체가 축축하니까 이게 막 엄청 개운하게 시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럴 때면 전 매장에도 제습기를 놓고 싶을 정도로 이 바삭함의 그 쾌적함은 정말 예,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원룸 사는 친구들 혹은 1.5룸 혹은 투룸 사는 뭐 같이 사는 친구들한테도 얘들아 여름에는 제습기가 꼭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살 거면 무조건 큰 용량을 사라. 큰 용량을 사던가 아니면은 인테리어 파괴자 호스를 화장실까지 연결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큰 용량으로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항상 해주는데 아 이게 저는 더위를 되게 많이 타는 사람이거든요. 그 더위를 많이 타고 건성이에요. 완전 건성 김미연인데 그런 저도 여름에는 에어컨을 집을 28도를 맞춰놓고 제습기를 틀면 진짜 살만합니다. 그래서 28도로 맞춰놓으면은 에어컨이 그렇게 쌩쌩 돌지 않으니까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뭐 물론 여름에는 에어컨이 거의 하루 종일 틀어져 있는 주말 같은 날들도 있으니까 전기세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뭐 26도, 24도 혹은 막 18도 이렇게 맞춰놓고 안 살아도 돼서 전기세가 조금 덜 나온다 하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아무튼 오늘 원래 제습기 이야기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제습기 홍보가 됐네요. 제가 또 제습기를 오랜만에 꺼냈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제습기 홍보 안부 인사로 한번 전해드려 봅니다. 여러분 제습기 여름철 제습기 최고. 오늘은 어, 오늘 나눌 이야기는 제철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여름이 오면 제가 해마다 하는 것들이 매실 담그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철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과일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음식도 있을 수 있고 뭐 제가 지금은 냉면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으니까 냉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여름 제철 음식 같은 게 아닐까요? 여름에만 나는 음식도 아니지만 여름에 먹으면 맛있는 음식이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제철 음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인생에도 제철이라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제철이라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제철에 관한 주제를 꺼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는 제가 바로 오늘 마실 것, 오늘의 마실 준비한 것,
아니지. 오늘의 준비한 마실 것을 살구 주스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철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살구 자체를 드셔본 적이 있으세요? 이게 살구가 되게 어, 안 드셔보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살구 자체를.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살구를 안 먹어본 친구가 많구나라는 걸 굉장히 최근에 깨달았는데 저한테 이 살구 주스를 소개해준 친구도 심지어 살구를 안 먹어봤다. 살구라는 과일이 실제로 무슨 맛인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어, 어떻게 그런 일이? 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그런 의미로다가 오늘은 살구 주스를 여러분에게 또 방금 전에 제스피 홍보처럼 살구 홍보를 한번 또 해볼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살구 주스는요, 입맛 음식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왕살구 주스예요. 저도 이 브랜드를 친구 소개로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게 어떤 브랜드냐면, 이렇게 같이 팜플렛 같은 게 왔어요. 왕살구 주스, 이렇게 팜플렛이 왔고, 그 뒷면에 브랜드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살구 주스 먹는 방법, 뭐 살구는 이런 거지라는 식으로 쭉 설명이 앞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팜플렛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입맛 음식이라는 게 뭔가 저는 입맛 음식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하고 보니까 입맛 음식은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음식, 고유한 우리 식재료를 뜻합니다. 입맛 음식은 때와 시를 쫓아 방방곡곡 다니며 찾은 맛을 오늘과 내일로 이어갑니다. 라고 간단한 브랜드 소개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아주 살짝 찾아봤는데 이게 입맛 음식이라는 브랜드를 하미현 입맛 음식 연구가님이 프로젝트 브랜드로 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입맛 음식이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음식, 책이나 문헌으로 정리된 음식이 아니라 약간 구전되는 음식들을 모아다가 이제 소개하는 그런 브랜드로 보여요. 혹시 이 브랜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댓글 같은 거 달아서 같이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브랜드에서 이제 여름의 입맛 음식으로 왕살구 주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왕살구 주스가 뭐냐라고 한다면, 어, 왕살구랑 살구가 다른 품종은 아니에요. 그냥 큰 살구를 왕살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계란도 특란, 대란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구도 좀 크니까 왕살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여기 써 있는 것도 또 한번 읽어드리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왕살구는 원래 농사 지어 먹는 과일이 아니고 집 앞마당에 왕살구 나무 하나씩 키워서 여름 한창 시작되기 전에 익어서 떨어지면 주워 먹는 간절기 과일이었어요. 왕살구 날 때쯤엔 뭐 신맛 나는 맛이 한창 땡길 때거든요. 그래서 한 바구니 따서 곁에 두고 먹던 새콤한 과일이었어요. 지금도 여름 되면 그 풋내나고 새콤한 왕살구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라고 이 살구 농사를 짓고 계신 농부님의 말을 이렇게 담아놨더라고요. 요거는 경북 영천의 임고마을이라는 데서 재배한 살구라고 합니다. 살구가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죠. 경상북도 영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서 온 살구로 넥타라고 해야 될까요? 청이랑은 좀 다르게 과즙이 더 많이 지배되어 있는 그런 넥타 같은 느낌으로 배송이 와가지고 그거를 집에 있는 탄산수 제조기와 함께 살구 에이드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마셔보면서 오늘의 본격적인 에피소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시원하고 맛있네요. 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살구를 안 드셔보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무슨 맛인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음, 저는 핵과 과일들은 어느 정도 비슷한 맛을 공유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매실, 살구, 자두, 복숭아, 요런 애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 형태의 단맛을 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비슷한 단맛이 어, 캐릭터적으로 좀 다른 느낌? 이게 참 설명이 어려워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도 있는데, 어, 저는
매실과 자두 중간 정도의 느낌이 살구라고 느껴지거든요. 조금 더 단맛의 어떤 바디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끈적한 느낌은 물론 자두 같은 느낌이 더 강하지만 거기에 매실의 상큼함이 좀 더해져 있는 과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요 매실 에이드 아니, 살구 에이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마셨던 매실 에이드 같은 것보다 조금 더 과육의 단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살구는 되게 주황빛 과일이잖아요. 주황빛 껍질에 주황빛 과육이 들어가 있는 요런 되게 주황주황한 과일이잖아요. 그만큼 좀 끈적한 단맛이 있지만 그 끈적한 단맛 속에서 찾는 새콤달콤의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떡해. 설명 진짜 못한다. 그죠? 아, 몰라. 한 살구를 드셔보세요. 살구 하나쯤은 먹으면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재미라도 좀 느껴보자고요. 제철 음식, 제철 과일 이런 것도 먹어줘야 또 한 시즌을 지나가는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살구를 드실 기회가 있다면 살구를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살구철이 되게 엄청 짧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먹는 살구들이 좀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보통 6월까지가 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즌이 조금 지나서 먹을 수 없다면 내년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살구 주스라던가 청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한번 과실 비율이 높은 것들을 한번 사다가 드셔보시면 너무 맛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서 드셔보시죠. 네. 자, 그러면 제철 음료와 함께하는 인생의 제철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철. 제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먼저 사전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철이라는 거는 알맞은 시절이란 뜻이거든요. 어, 알맞은 시절이라는 게 참, 좀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고 어떤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저는 제가 느끼기엔 제 요즘에 있는 인생의 제철이라는 단어는 꽤 부정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시기엔 당연히 이걸 해야만 해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사실 제철이라는 거는 그 시기가 오면은 응당 누려야 될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뭐 음식으로만 쳐도 살구도 그렇겠지만 뭐 매실, 살구, 자두, 복숭아, 수박, 참외 이런 식으로 여름 과일들도 있고 뭐 겨울 봄 시즌에 나오는 딸기라던가 겨울에 요즘 많이 드시는 방어 이런 것들도 다 그 계절에 가장 맛있는 가장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시기가 있으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도 어떤 가장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가장 만족감이 높게 즐길 수 있는 어떤 시기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들리는 어, 느낌인 것 같아요. 인생의 제철이라는 단어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인생의 제철이라고 불리는 어떤 이벤트들을 제때제때 안 하면 난 되게 뒤처진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마치 죄책감처럼. 내 인생이 잘못된 인생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에 관련된 어떤 인생의 제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약간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제철이라는 건 누구나 당연히 그 시기에는 그래야만 해 라는 것보다는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는 시기를 인생의 제철이라고 정의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방식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사회가 말하는 인생의 제철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취직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부양하고 뭐 자녀는 부양이 아니구나.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은퇴하고 부양받는 그런 어떤 인생의 되게 왕도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고 자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나이별 인생 가이드가 주는 불안함과 죄책감 같은 게 좀 있지 않나요? 저는 거기에서 되게 많이 벗어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걸 늘 느끼고 있는데 어,
한편으로는 제가 그걸 대단히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덜 느끼는 것도 있거든요. 나는 뭐 딱히 연애에도 관심 없고 결혼에도 관심 없고 뭐 당연히 뭐 일반 사무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돈을 얼마큼 벌고 연봉을 높이고 어떤 걸 해야 되고 저떤 걸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비껴나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느끼는 사회적인 죄책감 같은 건 있어요. 내가 좀 철없이 사나? 내 부모에게 느끼는 그런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은 좀 있지만, 누가 나한테 그걸 물어봤을 때, 넌 그게 막 엄청 불안하진 않아? 라고 했을 때, 조금 불안하긴 한데, 뭐, 그닥 그렇게 엄청 불안하진 않아. 뭐, 살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안 되면 죽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확확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정상성을 추구하고 싶지만, 자꾸 그게 잘 안 풀리는 인생들도 있잖아요. 근데 또 살다 보면 각자의 때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고, 나도 언젠간 성공하겠지, 나도 언젠간 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느껴지는 어떤 불안, 초조함, 이런 것들도 있고요. 보통 20대는 되게 불안한 시기라고 하잖아요. 뭘 해도 되게 쌓이는 느낌이 잘 안 들고, 뭐, 취직했다고 해도 어차피 신입인 거니까. 근데 30대로 넘어가면 대부분 안정적인 시기를 갖게 되잖아요. 직장에서도 꽤 경력이 쌓였고, 사회적으로나 인간관계적으로나 내가 추구하는 어떤 삶의 방향성이라던가 가치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기잖아요. 근데 저는 딱 서른이라는 이 시기에 되게 불안함을 내세우는 선택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팟캐스트를 한다거나, 콘텐츠를 생산하는 일을 새로 해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런 되게 불안정한 삶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은 안정되어 가는 시기에 내가 불안해지니까 저는 요즘 약간 느끼는 것 같아요. 좀 불안한데? 좀 큰일 났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걸 하면서 그 불안함을 이겨낸다라기보다는 불안함을 달래는 방법으로 그래, 이게 지금 내 제철로 가는 길인가 보지 뭐. 자린고비, 보릿고개 뭐 그런 느낌인가 보지 뭐. 잘 버티면 빛을 발하리라. 빛을 발하리라. 이재용의 삶이요. 이러면서 약간 달래고는 있거든요. 근데 또 참 그렇게 달랜다고 달래도 그렇게 안 되는 어떤 순간들이 문득문득 찾아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많이 찾아오는 시기가 언제냐? 보통 이제 친구들의 연봉 이야기, 친구들의 연봉 이야기, 뭐 장기 연애한 친구들 혹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결혼을 한 친구들 그리고 애가 생긴 친구들 뭐 이런 어떤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거기서 느껴지는 외로움이 생겨요. 그 자리에서. 어, 이 시기에는 당연히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혹은 결혼을 앞두고 있고 혹은 애가 있거나 자기 커리어적으로 꽤나 굵직굵직한 일들을 해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막 해봐야지 이러고 있는 게 되게 철없는 청춘을 소재로 한 독립 영화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근데 또 그 결말이 되게 열린 결말이어가지고 제가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좀 들어요. 보통 이제 제 나이 대, 제 나이 시기에 제철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연애와 결혼이 될 것 같아요. 제 마지막 연애가 2018년이었거든요. 그 뒤로는 제가 쭉 연애도 안 했고, 결혼에도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랬던 초창기의 이유는, 18년도에 연애를 마무리하고, 그 뒤에 뭐, 제 스스로도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상담도 받아보고 했는데, 제가 좀 제 스스로 느끼는 불안함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불안함을 상대방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내 삶을 회피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연애를 선택했다 보니까 상대방한테는 신뢰가 되고 나의 인생에는 민폐가 되는 그런 인생들을 계속 살아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나는 연애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되게 단호하고
급진적인 그런 생각으로 연애를 쭉 몇 년 안 하다가 어느 순간 그 뒤부터는 문득 연애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제 인생에 한 번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 연애를 이어지지 않았던 건 어, 오랫동안 연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껴지는 어색함, 불안함 같은 것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애가 내 인생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거를 제 스스로 너무 깨달아 버린 거죠. 내가 그 몇 년 지내면서 나는 내 인생 하나를 향유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외롭지 않아서 어, 괜찮은 거예요. 연애를 굳이 안 해도.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갈망하지 않다 보니까 연애를 목적으로 누군가를 만난다는 행위 자체에 절박함이 없어서 상대방들도 아,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 하고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 그렇게 쭉 지낸 것 같아요. 특히나 그런 맥락에서 결혼도 딱히 관심이 없었고요. 난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 의문, 회의감 같은 것도 좀 있기도 하고, 요거는 또 나중에 연애와 결혼에 관한 딥토크를 할 수 있는 게스트와 함께 풀어보고 싶어서 약간 킵해놓고 또 넘어가 보자면, 아무튼 연애와 결혼을 그런 식으로 패스하고 살다 보니까 저는 되게 남들이 다 말하는 연애와 결혼의 제철을 막 무시하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제철을 되게 패스하고 있다. 그거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되게 많이 연애, 결혼, 그리고 심지어는 출산, 육아 이 시기를 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되면서 어, 이런 때도 시절 인연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와 생각이 비슷한 나와 생각 비슷한 혹은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만 만나게 되다 보니까 또 하나의 어떤 분류가 생겨버리는구나. 저 친구들과는 쉽게 만날 수가 없겠구나. 약간 그런 마음들도 생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혹은 결혼을 하셨거나 연애를 하고 계시거나 뭐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지금 삶을 구성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어, 저처럼 자유분방한 삶을 철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 매번 시간을 내서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끼케야 잘 만나야 분기에 한 번 정도가 아닐까요? 1년에 한 번, 두 번? 뭐 이 정도가 최대한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고 뭐 거리를 둔다는 게 대단히 막 절연하고 이런다기보다는 너의 인생과 나의 인생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조금 달라진 것 같으니 그럼 우리가 가끔 만나는 지점, 휴게소에서만 만나면 되겠다 정도의 인생으로 돌아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제 뭐 굳이 따지자면 비혼, 비연애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살고는 있는데 뭐 요즘은 막 연애 자체에 엄청 닫혀 있다라기보다는 언제든 뭐 좋은 사람이 온다면 만날 수야 있겠지만 어 딱히 나타나지 않네라는 스탠스인 것 같기는 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엄청 들려요. 뭐 결혼 정년기다, 연애할 나이다, 좋은 사람 만날 때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좋은 때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과연 좋은 사람인가라는 의문도 있고 그런 식으로 뒷걸음질 치면서 누군가를 만나서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내 인생에서는 즐거운 삶은 아닌 것 같다. 그게 그들의 삶에서는 충분히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것으로 완성되는 삶일 수 있겠지만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정년기라는 말이 좀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년기라는 게 대단히 있나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요. 뭐 우리가 인간 기대 수명이 80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80살까지만 살고 모두가 세상을 떠야 된다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세계가 미드소마가 아니잖아요. 우리 세계는 모두가 각자의 짊어진 인생만큼 살다 가는 거니까 뭐 대단히 정년기라는 게 있겠습니까? 뭐 살기 전에 뭐 죽기 전에 뭐 한 달 전에라도 결혼했으면 결혼한 사람이니까 뭐 그럼 됐지 뭐라는 생각으로 저는 저의 제철을 그때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사실 연애와 결혼이라는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고 싶기는 했는데 그걸 저 혼자 너무 떠드니까 너무 네거티브하고 너무 과격한 표현이 많이 나와서 언젠가 이거를 중화시켜 줄 수 있는 게스트와 함께 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찍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걸 폐기하고요. 다음으로 밀어놨습니다.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고요. 연애 결혼 말고도 또 30대라는 건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20대 때는 실수도 많이 하고 신입이기 때문에 뭐 모르는 것도 많고 이러지만 30대는 그동안 내가 해왔던 사회생활이라는 경력 때문에 뭐 이직을 하더라도 일을 금방 적응할 수 있다거나 좀 눈치껏 행동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30대 때 아예 다른 세계의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불안한 선택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으로 보면 저는 20대 때 했던 일들이 오히려 좀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막 투잡, 쓰리잡씩 뛰어가면서 되게 다양한 매장에서 일을 해봤다 보니까 제가 일을 엄청나게 잘한다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곧잘 거기 있는 사람들과 두루두루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항상 갖추고 있었다라는 제 스스로에 대한 판단 정도는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남들이 안정적이어야 되는 30대라는 시기에 이제 저는 20대의 불안함을 30대에 즐기고 있는 거죠. 뭐 사진을 찍고 팟캐스트를 하고 뜨개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창작자로서의 시도를 이제 막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약간 그런 느낌이죠. 남의 공간을 운영하는 일을 되게 일찍 시작했는데 내 삶을 운영하는 건 좀 늦게 시작한 느낌? 어 약간 어떻게 보면 제 일의 제철은 이제 막 시작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막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고 내 삶을 좀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느낌, 살아있다라는 느낌들을 요즘 좀 많이 느끼고 있고요. 또 워라밸을 잘 고려할 수 있는 나이가 30대가 아닌가 싶어요. 30대쯤 되면 내가 했던 일이 손에 많이 익었고 내가 언제쯤 쉬어야겠다는 게 되게 확 오잖아요. 나의 어떤 감각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아, 나 지금 쉬어야 되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지 않나요? 아, 나 지금 좀 아프겠는데? 이러면서 그렇다 보니까 30대는 그런 걸 또 쌓아가는 제철인 것 같기도 하고 어, 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의 제철이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아니면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꼭 연애와 결혼이 아니더라도. 어, 요즘 또 시절 인연이라는 말도 되게 많이 쓰니까. 근데 뭐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는 대단히 제철이라는 게 있나 싶어요. 그런 타이밍이라는 게 있나 싶기도 하고. 뭐 인간 관계라는 게 어떨 땐 붙었다가 어떨 땐 멀어졌다가 하는 경우들도 있고. 각자가 서로의 속도로 살다 보면 만나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음,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철들을 이야기해 봤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것들은 누군가 나에게 그 제철을 강요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잖아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애와 결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 보니까 뭐 너가 그 좋은 사람 안 만나봐서 그래 라던가 결혼해보면 알아 애를 낳아보면 알아 라는 것에 대한 되게 반감 같은 것도 있고 저는 인간을 개인적으로 조금 혐오하는 성향의 사람이거든요. 아, 사람 좋아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 사람 싫어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우 사람 싫어 파예요. 근데 우 사람 싫어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좋은 것을 공유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그거에 되게 싫단 말이에요. 이게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 인간은 자기가 좋은 거를 대단히 공유하려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좋은 걸 공유한다는 게 자기가 좀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그런 사람들과는 공유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과는 대단히 공유하지 않는다 생각해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왜 연애와 결혼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려 할까라는 생각이 들죠.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 않은데 나와 그렇게까지 연이 깊은 것 같지 않은데 왜 나와에게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저건 100% 좋은 게 아닐 것이야. 그런 합리적인 의심으로 도달하는 그런 반감이 있거든요. 누군가를 특정히 겨냥하는 말은 아니라서 혹시나 제 팟캐스트가 본인의 마음에 상처가 됐다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너무 상처받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네. 아무튼 그런 게 있는 거죠. 남들이 아무리 지금이 제철이라고는 해도 내가 먹고 싶지 않고 내 인생엔 아닌 것 같으면 그건 내 제철이 아닌 거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제철이라는 게 있다라는 말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인생의 제철과 인생의 타이밍 같은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저의 시기는 약간 환절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또 환절기에 제철인 것들이 있죠. 전어 이런 거. 아, 그럼 뭐가 좋을까요? 음, 뭐 전어도 맛있고 뭐도 맛있고 하니까 뭐 아무튼 뭐 뭔가 기다리는 시기라고 하죠. 뭐 불안정하고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기, 제철을 맞기 전의 시기. 내 인생은 아직 성공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나의 전성기는 지났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다인지, 나의 전성기는 지금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한번 지나갔다. 인생의 전성기라는 게 단 한 번만 오리란 법은 없으니까요. 저는 초창기 전성기는 한 번 지나갔고, 이제 세컨드 웨이브가 올 때가 됐다. 이 세컨드 임팩트가 한번 올 때가 됐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어쨌든 각자의 인생의 지철을 잘 지나고 있기를, 혹은 잘 지나왔기를, 혹은 잘 기다리고 있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에피소드 슬슬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제철은 또 언제인지 각자 생각을 저와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름이니까 여름 제철 음식 많이 드시고 또 건강한 여름 잘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덥고 습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여윳돈이 좀 있으시다면 제습기 하나 들여보시고, 더 여윳돈이 있으시다면 살구 주스 이런 거 한번 사서 드셔보시고요. 네. 마신 김에는 스포티파이, 팟빵,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에서 찾아 들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좋아요, 구독은 언제나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저에게 언제나 리액션 보내주시면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보고 있을 테니까 많이 많이 들러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에피소드로 만나 뵙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